지난주였습니다. 58세 한 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에 뛰어가야 해서 아내가 저를 방광이 약한 노인네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제 매형은 하루 종일 장기만 두고 있어도 화장실을 전혀 안 가요. 도대체 누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분께 드린 답을 듣고 문자 너머에서도 숨이 멎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걱정하던 쪽이 아니라 전혀 반대쪽이 더 위험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 신장 문제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이미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훈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신장 질환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더 망가뜨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백만 한국인이 아직도 믿고 있는 위험한 신장 건강 착각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 질문만 확실히 풀어드립니다. 물을 마시고 바로 소변이 마려운 사람이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반나절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더 튼튼한 걸까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앞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길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문제라 해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먼저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을 마시면 금방 화장실이 마려운 분들은 1번, 반나절 이상 괜찮은 분들은 2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50세 이상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가족 중 어르신 한 분이 늘 물을 조금만 드셨어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변도 거의 보지 않으니 본인은 신장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는 그분을 보며 참 건강하시다. 하루 종일 화장실도 안 가시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잘 붓고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라고 넘겼지만 주변에서 보기엔 분명 이상 신호였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신발도 저녁이 되면 꽉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권유를 했고 알고 보니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조금씩 나누어 마셨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않고 바로 다녀오게 했습니다. 짠 음식도 줄였죠. 몇 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부기였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피로도 줄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에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물을 마신 뒤 소변이 비교적 빨리 마려운 건 신장이 수분 균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방광이나 신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생리 연구에서 건강한 신장은 수분 상태에 따라 역과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물을 마셨을 때 적절한 시간 안에 소변이 마려운 건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물을 마시고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소변이 마려운 건 정상 범위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시간 안에 반응이 오는 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62세 이성훈님은 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물을 줄였다가 오히려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거의 물을 안 마시고 저녁에만 조금 드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신장은 물이 부족하면 최대한 수분을 붙잡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부은 채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변 횟수보다 색과 양, 통증 여부를 함께 보세요.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이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만약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거나 밤에 지나치게 자주 깬다면 그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변 횟수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오랫동안 소변이 마렵지 않다는 건 수분 부족이나 배출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 몸이 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배출할 여력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적은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물을 최대한 붙잡으려 합니다. 그 결과 소변량이 줄고 색도 진해지고 농도도 높아집니다. 진한 소변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석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도 소변이 마렵지 않다면 분명히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5세 최영수님은 하루 종일 소변을 안 보는 걸 자랑했지만 다리 부종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알고 보니 물을 거의 안 드시고 몸이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태가 몇 달 동안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거죠. 소변색이 진해질수록 물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소변색을 떠올려 보세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웠다면 지금 당장 물을 한 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미세하고 오래 지속되면 단백질 배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신장이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고 그게 거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 지속적 거품은 초기 신장 손상과 연관되었습니다. 특히 거품이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며칠 연속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생기는 거품은 괜찮지만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59세 김정자님은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품이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더랍니다. 그제야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거였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 거품은 기록해 두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이상 반복된다면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거품과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소변 거품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운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면 수분이 몸 곳곳에 쌓이게 되고 그게 부기로 나타납니다. 체내 수분 정체는 초기 기능 저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 얼굴 부기와 저녁 다리 부기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부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셔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70세 박순래님은 반지가 갑자기 끼지 않으며 이상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잘 맞던 반지가 어느 날부터 손이 부어서 빼기 힘들 정도가 됐답니다. 처음엔 날씨 탓이라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엔 눈도 퉁퉁 붓고 저녁엔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건 단순한 부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정강이를 눌러 자국 회복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5초 정도 눌렀다 뗐을 때 자국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몇 초 이상 남아 있다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며칠 지속되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체중이 갑자기 늘진 않았나요? 부기는 체중 증가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kg 이상 늘었다면 수분 정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신장은 혈액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적혈구 생성을 돕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능 저하 시 빈혈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신장 기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1세 정민호님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원래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엔 운동 부족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빈혈이 심했고 그 원인이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 있었습니다. 혈색도 안 좋아지고 손톱도 창백해졌습니다. 피로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어지럼, 심계항진이 잦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과 신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반대로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면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오르거나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된다면 신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둘은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상하고 신장이 상하면 혈압이 더 오르는 시기죠. 66세 오정훈님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겪었습니다. 평생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고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혈압계 하나 마련해서 아침 저녁으로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최근 혈압 수치 기억하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재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이런 신호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신장은 기적의 방법보다 반복되는 습관에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신장 건강을 만듭니다. 과장된 민간요법은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특정 음식이나 약재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신장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장은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마셔야 몸이 잘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자기 전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변색을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수분을 붙잡는 성질이 있어서
짜게 먹으면 몸이 물을 붙잡고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기도 생기고 혈압도 오르고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간장이나 소금은 절반만 쓰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짠 음식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가공식품도 줄이세요. 라면, 햄, 소시지, 치즈 같은 건 나트륨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참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에도 부담이 가고 신장에도 압력이 생깁니다. 마려우면 바로 다녀오세요. 몇 분이면 됩니다. 특히 밤에 마려운데 참고 자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일어나는 게 귀찮더라도 꼭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게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세균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방광 기능도 떨어집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나 회의 중에도 미리미리 다녀오세요. 임의로 약이나 보신법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하는 말 많이 들으실 텐데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에 좋다는 약재나 건강식품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를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괜찮다 싶어도 한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성분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와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편한 신발 신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리고 잠은 되도록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면 몸의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밤 11시 전에 자서 아침 6시쯤 일어나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도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합니다. 그게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 섭취도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하루 한두 끼 정도 손바닥 크기만큼의 생선이나 두부, 계란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기를 드신다면 기름기 적은 부위로 드세요. 과일과 채소도 골고루 드시되 칼륨이 많은 과일은 조금씩만 드세요.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건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음악 듣기, 산책하기, 친구와 통화하기 뭐든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해집니다.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매일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소변 단백질 여부 등을 확인하면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 받으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둘은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물 한 잔 더 마시고 소변 참지 않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적게 마시고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자주 가는 걸 창피하게 여기거나 신장이 약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수분이 들어오면 적절히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가도 괜찮다는 건 몸이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배출 기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진하고 양이 적고 부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부기와 피로, 혈압 변화로 이어지고 나중엔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이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가볍고 저녁에도 다리가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다녀오기. 이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참는 게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마려울 때 바로 배출하는 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장을 지키는 실제 식단과 음식 선택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하루 3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50세 이상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소변을 참는 게 건강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신장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물을 마시면 금방 화장실이 마려운 분들은 1번, 반나절 이상 괜찮은 분들은 2번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도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